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은 학습 동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학습 동기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동기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일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학습 성취욕하고 자발성.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아이들은 동기를 느껴 하고요. 또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뭔가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껴야지 된다고,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동기가 생기려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럼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 동기를 없애는 범인이 부모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습 동기를 다시, 그 불씨를,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도 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 때 아이의 학습 욕구가 다시 살아나고 학습 동기, 그러니까 살아나서 공부를 재밌어 할 수 있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면 그것만큼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그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자, 잘 하면 부모님이 하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요. 공부 양에 대한 그 부모님의 정해진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자, 혹시 학습지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학습지 선생님들이 꼭 숙제를 내주고 가시죠.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아이를 붙잡아 놓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붙잡아 놓고 숙제를 다 할 때까지 막 집중 시간이 5살, 4살 애들은 굉장히 짧잖아요. 6살까지 굉장히 짧은데, 그런 애들 데리고 막 30분 넘게 1시간씩 막 공부해야 된다고, 숙제해야 된다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 숙제에 너무 얽매이시다 보면 아이의 학습 동기 더 떨어지고 공부 더 싫어하게 되고요. 공부 나중에 안 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 크면은요. 자, 그런 것보다는요, 아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하더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배운다는 것이 재미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재밌어 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공부가, 그 전체 공부의 몇 퍼센트 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랑 앉아서 그림 맞추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해도요, 그게 다 공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운 막 단어 카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알아볼까요?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냉장고.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텔레비전. 하면서 그 단어 카드를 거기 붙여보는 거예요. 가구에. 세탁기 이런 식으로, 뭐 책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생활과 되게 밀접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이제 공부 시작이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효과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리고 아이가 배운다는 게 재밌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엄마, 이거보다는 나 지금 저거 하고 싶은데요. 나 이거 지금 하기 싫어요. 나는 저거 블록놀이 하고 놀래요. 그럼 그냥 그거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엄마가 정한 오늘 공부, 엄마가 원하는 오늘 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막 로봇 조립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어떤 남자애들은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여자애들처럼 뭐 소꿉놀이 좋아하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놀이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고요, 손님 역할 해주고, 이거 얼마예요 해주고 하면서 아이와 그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스스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은 거지만, 아이들이 좀 크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게 되면요, 재밌다는 걸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공부 환경이 거의 대부분 학교나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요. 너무 또 길게 학원을 보내시면 안 되겠죠. 아이가 지치기 전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 뭐 배웠니?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럼 그거 참 새로운 거 배웠네. 엄마는 그거 잘 모르는데 되게 배우면 재밌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가 리액션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재밌었나?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느껴도 엄마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저렇게 재밌어 하네? 나는 별로였는데 나도 그것도 재밌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재밌다고 엄마 아빠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엄마 그거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엄마 다시 한번 가르쳐 줄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학생의 자세로 그 자녀의 그 강의를 경청해 주는 거죠. 그럼 가르치면 재밌거든요. 가르치면서 엄마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리허설 하면서 복습도 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배운 것을 또 장기 기억 속으로 넣을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걸 자녀와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영상, 동영상 이런 거 통해서 관련된 거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오늘 배운 과학 내용, 수학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막 인터넷 검색 같이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배운 것들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인생 사는데 편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 조금은 더 동기부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신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내용이죠. 몇 가지 제시된 과제 중에 아동이 스스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자 오늘은 이거 할 시간이야 우리 약속했지 하고서 이거를 딱 주는데 아이가 그거 하기 싫은 날도 있거든요. 네 하고 잘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학습지를 하는 날, 뭐 과외 공부를 숙제를 해야 되는 날 하기 싫어하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일 선생님이 확인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숙제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오늘 우리 누구누구가 이걸 하기 싫어하네. 어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자녀한테 되물으세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럼 자녀가 쉬었다가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내일 잘 말씀드리고 오늘 요것만 할게요. 하던지 뭔가 타협점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더 미리미리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현재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 공부할 양을 줄였다면 그것만 했을 때라도 충분히 그래 오늘은 이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냥 이해할게 다음부터는 우리 하루에 꼭 2장씩은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다짐을 받아 놓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물론 약속을 안 지킨 거지만 엄마가 자기의 그런 기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때요 아이들은 약속을 지켜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지난번에 나 이해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게 보통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은요. 학습 동기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동기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은 그런 거를 핑계거리로 삼아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어머님이 아이의 숙제 양 자체를 아주 줄여주셔야 돼요. 조금만 하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 동기에 따라서 그런 숙제 양도 정해지는 거지 학습 동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양을 주면은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숙제 양을 비롯해서 엄마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거죠. 공부 시간과 학습량을요 엄마가 정하면 안 돼요. 아이가 반드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엄마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아이가 최선의 선택을 내린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결정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진짜 딱 한 문제만 풀고 잘 거예요. 그다음 게임 할 거예요.
그래도 그 딱 한 문제 푸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그래도 너가 딱 한 문제 푸니까 엄마가 오늘은 그렇게 엄마도 이해할게.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문제만 하면 너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너가 그걸 좀 짜줄래? 너가 짜서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줄래? 그럼 엄마랑 다시 나중에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공부표에 대해서, 공부 계획표에 대해서 스스로 짜서 엄마한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아이의 학습 동기에 대해서 다가가셔야 돼요. 아무리 한 시간 공부할 거를 10분만 한다고 할지라도 10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만 풀린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아이의 상태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요구하지 마시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할게요. 아이의 학습 성취 욕구와 자발성을 일깨우려면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고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하는 종류의 과제와 활동 위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싫어하는 것, 내 자녀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떠밀지 마세요. 그러면 학습 욕구 뚝뚝 떨어집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공부 방식을 존중해 주시고 조율하세요. 엄마가 볼 때 분명히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엄마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그럼 타협을 해야 되니까 너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만 밀어넣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부가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문제 풀었을지언정 한 문제 맞았네. 역시 잘했어. 내일은 더 잘하자 하면서 등 한번 두들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일은 두 문제다. 오케이? 하면서 한번 그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말 안 해도요. 엄마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아빠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부모님의 마음.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방식으로 그 동기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아이가 미안해서 혹은 엄마 이제 나 놀 만큼 놀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좀 염치가 있지.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조금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이라도 해서 조금씩 부모의 그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아이로 하시는 게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가셔야지 정석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의 자발성이 살아나고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칭찬과 격려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